특히 유사한 내용의 정례 조사가 이게 상반된 내용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에 시민들은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그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는 수사에 긍정적인 방향이 다수였는데 김어준 씨의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과반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그런데 이처럼 모순되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 시민들은 여론조사 자체에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응답자의 66%나 되는, 그러니까 3명 중에 2분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지상파 3사의 경우에 100% 무선 전화를 활용한 전화 면접, 직접 이제 전화원이 면접하는,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MBN 같은 경우에도 전화 면접이지만 무선 말고 유선을 좀 20%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개 그 방송사에서 의뢰한 것도 모두 1000명 수준의 응답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방송 3사 같은 경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론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일도 같습니다. 11월 8일인데 이 지지율 차이가 28.7에서 33.4%까지 꽤 큰 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 전화를 포함한 MBN까지 포함하면 더 크겠죠. 방송 3사 조사 종료일이 11월 8일로 갔고 대체로 2,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거의 동일해 보이는 조사에서, 1000명으로 대상하고 방법도 비슷한 그런 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들이 매주 1% 수준에서의 그런 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등락을 가지고 온갖 분석들을 쏟아내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여론조사 거기의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뉴스를 만드는 것이 좀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이렇게 시사적인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들어낸 여론을 확인하거나 혹은 더 그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은 김어준 씨가 그 본인의 방송, 유튜브나 다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근거, 이런 것들로 사용했던. 안녕하세요. 여론교사 이경락입니다. 지난주에도 여전히 많은 여론조사들이 공표된 가운데 저희 방송도 7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새로운 정기 여론조사들이 등록이 됐는데요. 매일경제신문과 같은 계열의 그런 MBN에서 의뢰해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했었던 조사가 있고, 그리고 SBS에서 의뢰해서 넥스트 리서치에서 했던 조사, 그리고 KBS에서 의뢰해 한국 리서치에서 했던 조사, 그리고 MBC에서 의뢰해 코리아 리서치에서 했었던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들 역시 전국 정기 조사로서 정당 지지도 및 그 정치 현안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주간 단위로 정기 조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좀 긴 텀을 가지고 하는 정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긴 텀으로 하더라도 시계열적으로 이제 연속돼서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여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비슷한 내용의 여론조사가 계속 반복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내용의 정례 조사가 이게 상반된 내용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에 시민들은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회차에서 다뤘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대표적이었는데요. 4개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그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는 수사에 긍정적인 방향이 다수였는데, 김어준 씨의 그 여론조사
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과반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이렇게 앞으로 여론조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상반된 서로 충돌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순되는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 시민들은 여론조사 자체에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 매체인 그 퍼블릭 오피니언이 지난달 말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요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48%만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회사가 얼마나 공정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49%로 나타났는데 뭐 모른 무응답 빼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41%보다 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응답자의 66%나 되는, 그러니까 3명 중에 2분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보다 이러한 내용이 더욱 언론에서 좀 다뤄질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 중에서 3분의 2가 여론조사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분의 1만이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그 여론조사 업체나 이를 의뢰하고 보도하는 언론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선호하는 여론조사만을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사는 뭐 내가 믿을 만한 곳에서 의뢰한 것이니까 혹은 나랑 의견이 비슷하니까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츰 시민들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정보가 사라지는 그런 추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좀 우려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주 여론조사들은 또 어땠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난 한 주,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가 총 12건이었습니다.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래 또 일주일에 10건, 그러니까 평일로 치면 하루에 2건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은 수치였죠, 오히려 지난주가.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 MBN이 의뢰한 조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6개월을 맞이하면서 그거를 기념해서 뭐 어쨌든 기획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조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방송 4사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지상파 3사의 경우에 100% 무선 전화를 활용한 전화 면접, 직접 이제 전화원이 면접하는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현재 상용화된 방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서 대면해서 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화 중에서도 좀 유선은 좀 너무 보수적이라고 하니까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이 받으시니까 해서 무선 전화, 그리고 무선 전화 중에서도 전화원 면접, 이게 좀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사용했고, MBN 같은 경우에도 전화 면접이지만 무선 말고 유선을 좀 20%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개 그 방송사에서 의뢰한 것들 모두 1000명 수준의 응답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대체로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요 정도 되겠죠. 방송사들의 질문들 보면 공통 질문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평가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KBS는 30.1%가 지지, 그리고 모른 무응답 5.0%고요. MBC는 33.4%가 지지를 했고 모른 무응답 6.9%, 그리고 SBS는 28.7%가 지지를 했습니다. 제일 낮았죠. 그리고 모른 무응답도 높게 나왔고 7.8%였고요. 그리고 MBN 같은 경우에는 34.6% 지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른 무응답이 3.1%였습니다.
근데 방송 3사 같은 경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론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일도 같습니다. 11월 8일인데 이 지지율 차이가 28.7에서 33.4%까지 꽤 큰 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전화를 포함한 MBN까지 포함하면 더 크겠죠. 굉장히 큰 차이가 거의 똑같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도는 어떨까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KBS가 의뢰한 조사는 국힘 26.5%, 민주 32.9%, 지지정당 없음 28.8% 이렇게 나왔고, MBC는 국힘 36.4%, 민주 35.5%, 지지정당 없음 20.0%. 그리고 SBS는 국힘 26.8%, 민주 26.5%, 지지정당 없음 39.5%. 제일 지지정당 없음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MBN의 경우에는 국힘 36.8%, 민주 32.6%, 지지정당 없음이 21.1%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더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방송국, 의뢰한 방송국에 따라서 우위에 있는 정당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방송 3사 조사 종료일이 11월 8일로 갔고 대체로 2,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거의 동일해 보이는 조사에서, 그리고 1000명으로 대상하고 방법도 비슷한 그런 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들이 매주 1% 수준에서의 그런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등락을 가지고 온갖 분석들을 쏟아내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이태원 참사의 어떤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1%, 1, 2% 안에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그거를 참사에 대한 5, 60대 부모 세대들의 그런 비판적인 게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이러는 게 왜 그러냐? 그런 게 미디어들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단순히 뉴스 생산을 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거기의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뉴스를 만드는 것이 좀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이제 시사적인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얘기였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기다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여론을 확인하거나 혹은 더 그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꽂혀 질문을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가능했을지의 여부, 그리고 현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이나 처벌을 잘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묻는 것, 그리고 현 정부 안전 불감증이 과거 정부에 비해 심해졌다고 보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은 김어준 씨가 본인의 방송, 유튜브나 다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근거, 이런 것들로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의 구성을 보면 좀 객관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좀 문제가 왜 더 크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걸로 유튜브나 카카오톡에다가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정부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여론조사로 질문을 넣어서 만들어 넣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공정하게 샘플링 1000명 공정하게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유권자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유튜브나 그런 선전선동을 많이 좋아하는 극단적인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론조사 조사되고 있으니까 우리 여론조사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과연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그 앞선 여론평판연구소 조사 결과로 다시 한번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절반이 신뢰하지 않고 3분의 2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여론조사와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